대한민국의 권력사는 언제나 두 개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하나는 국민 앞에 서서 미소 짓는 대통령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뒤편에서 침묵으로 버텨온 배우자의 초상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청와대에는 그 어떤 초상화도 남아있지 않다. 김혜경 여사, 한때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키던 여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기억되지 않고 권력의 희생자로 기록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이후 김혜경의 이름은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세상의 언어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부재는 지금 이 나라 정치의 부패와 왜곡, 그리고 권력의 사적화를 상징하는 가장 차가운 증거로 남아있다. 김현지가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된 날, 정치권은 술렁거렸다.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대통령의 핵심 라인에, 그것도 영부인을 보좌하던 자리에 그토록 자연스럽게 들어설 수 있었던가? 김현지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학력, 가족, 경력,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를 가장 신뢰하는 참모라 불렀고 그날 이후 청와대의 중심은 조용히 이동했다. 영부인을 중심으로 돌던 의전의 축은 김현지로 옮겨갔고 김혜경의 존재는 점점 흐려졌다. 제2부속실은 공석이 되었으며 대통령의 일정 보고서에는 더 이상 영부인 동행이라는 문장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 무렵 김혜경은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공식 발표는 이석증이었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정신적 쇼크라는 말이 돌았다. 남편의 곁을 지켜온 여인이 더 이상 그 곁에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절망은 단순한 질병으로 표현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져갔고 그 빈자리를 청와대는 아무렇지 않게 덮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속지 않았다. 영부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고 김현지를 둘러싼 의혹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해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은폐의 방식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말레이시아 순방. 불과 1박 2일짜리 초단기 일정이었지만 대통령 부부의 출국 장면은 비정상적이었다. 김혜경이 동행했다. 김현지가 부속실장으로 동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 함께했다는 것은 의전상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었다. 국민은 물었다. 왜 굳이?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노였다. 세금으로 치러지는 외교 무대에서 영부인의 존재가 사적인 감정의 회복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김혜경은 그 여정에서 국민을 향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안간힘이었다. 그녀의 동행은 자신이 여전히 퍼스트레이디임을 증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은 국가 외교의 조롱으로 바뀌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이들은 고위 인사도 시민도 없었다. 오직 의전 담당자 몇 명과 냉랭한 공기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울려 퍼졌던 군악대와 시민들의 환호는 없었다. 그 장면은 대한민국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잔혹한 대비였다. 트럼프는 쿠알라룸푸르 회담장에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정상들과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전략과 신뢰,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세안 공동사진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이름표는 있었지만 그 이름을 대표할 사람이 없었다. 외교의 현장에 대통령이 실종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대통령 부부는 교민 간담회라는 이름의 사적인 만찬 자리에 나타났다. 외교의 중심에서 빠진 그들은 감성 이벤트로 하루를 채웠다. 그 장면은 비극이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쇼가 되었고 국가의 품격은 무너졌다. 김혜경의 미소 뒤에는 피로와 절망이 겹쳐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자꾸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그녀는 왜 따라갔는가? 그것은 단순한 질투나 불안이 아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이 삭제되고 있다는 공포였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김현지와 함께 회의하는 동안 영부인은 별채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비서진은 해체되었고 수행기사마저 교체되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제1부속실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김혜경은 사실상 고립된 존재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귀국 직후 시청 앞 추모식이었다. 그날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이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김혜경은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청와대는 즉각 유감 성명을 냈지만 그 문장 어디에도 인간적 애도는 없었다. 개인적 비극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냉정한 문장은 그 비극의 구조적 본질을 감췄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김현지는 누구이며 왜 그 이름이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가? 대한민국은 왜 또 한 번 권력의 사적인 비극을 국가의 이름으로 감싸고 있는가? 청와대의 문은 닫혀 있고 언론은 침묵한다. 그러나 진실은 잠들지 않는다. 김혜경의 죽음은 이 정권의 거울이다. 그녀의 죽음이 알려진 다음 날 청와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공식 일정도 대통령의 발언도 없었다. 오직 제1부속실만이 빠르게 움직였다. 김현지는 유가족의 뜻을 존중한다며 언론의 접근을 통제했고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묻지 못했다. 대신 개인적 사생활이라는 표현이 보도 지침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 사생활의 경계선 안에는 권력이 있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권력의 압력에 의해 붕괴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실패다. 김혜경의 죽음은 그렇게 사적인 사건으로 포장된 채 정치적 진실의 문 밖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어 있지 않는다.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김현지가 대통령 일정을 사실상 통제했다. 김혜경 여사의 공식 서류 결제 라인은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했다. 이런 증언들은 공포스러웠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권력에서 추방당하고 실질적 청와대 운영이 비선 라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현지는 아무런 선출 절차도 공식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그녀는 대통령의 신임만으로 청와대의 신경망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 신경망의 끝에는 늘 이재명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정 일정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지만 국민은 믿지 않았다. 그날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으로 김현지와 회의를 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정권 위기 대응이었다고 한다. 권력의 냉혹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 체제가 서고 눈물이 흐른 자리에 전략이 놓인다. 국민이 애도할 때 권력은 계산한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침묵시킬 수 있을지를. 김혜경의 죽음 이후 청와대는 공식 영부인직은 공석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외교 무대에서 김현지는 여전히 대통령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의전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각국의 퍼스트레이디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외신들은 그녀를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 소개했다. 그날 이후 인터넷엔 새로운 조롱이 올라왔다. 진짜 영부인은 누구인가? 김현지 시대의 청와대. 이런 제목이 포털을 뒤덮었다. 하지만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묵시적인 인정이었다. 외교 라인에서조차 이상한 균열이 생겼다.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측 프로토콜에 퍼스트레이디 미동행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일본 외무성은 한 회담 문서에서 김현지를 청와대 내 실세로 표현했다. 외국이 먼저 대한민국의 비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외교 참사이자 헌정 질서의 붕괴다. 그러나 이재명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 여론의 하락, 그리고 트럼프와의 갈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 마치 김혜경의 죽음이 한낱 불편한 뉴스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그 사이 국민의 분노는 끌어올랐다. 청년층은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는 시대에 권력층은 사람 한 명의 죽음조차 숨긴다며 거리로 나섰고 여성단체는 영부인의 죽음은 여성 권력 배제의 상징이라 외쳤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정치 선동이라 규정했다.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혜경 여사는 정치적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비인간적인 발언까지 내뱉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는 언어였다. 그러나 국민은 냉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재명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해왔다.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부르고 언론의 비판을 왜곡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김혜경의 죽음 앞에서 그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그가 만든 권력 구조, 그가 선택한 참모, 그가 지시한 침묵이 바로 비극의 원인이었다.
김현지를 향한 권력 집중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재명이 믿는 통제의 정치였다. 그는 사랑도 통제했고 인간관계도 관리했고 심지어 아내의 존재마저 제도적으로 정리했다. 그렇게 완성된 청와대는 효율적이었지만 인간적이지 않았다. 이제 국민은 두 가지를 묻고 있다. 첫째, 김현지는 왜 아직도 청와대에 있는가? 둘째, 김혜경은 왜 죽어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한 이 정권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권력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권력은 침묵으로 사람을 죽였다. 김혜경 여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 응고된 모순이 폭발한 결과였다. 그녀의 부재가 남긴 공백은 단순히 대통령 곁에 한 자리를 의미하지 않았다.